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이종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제 전문가님께서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중간 이상의 재료로 평가를 하셨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장도 지금 보면은 미국장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상승을 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좀 분석을 좀 해줬으면 하고요. 또 최근에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그린 케미칼입니다. 계속 급등 중이고, 거기에다가 건설기계 섹터,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서는 또 미국장하고 연동되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밖에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신이 없죠? 예,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기본 롤대로 해외 시장 강세죠? 국내장 양호인데, 금요일 날 해외 시장 강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독일 시장 강세예요, 여러분. 독일하고 다우 강세가 나스닥 약세 속에서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것도 막판에. 그리고 지금 60분 차트 상에서 1900이 중요한데, 뭐 어쨌든 지금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장 가장 핵심 포인트. 우리 이건 진행자도 얘기해줬지만, 뭐 최근에 건설기계 급등하고 제가 현대건설기계 진짜 많이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미한 종목으로 얘기 많이 해줬고. 근데 반도체는 독일하고 다우가 강하면 나스닥이 따라간다. 그러면 나스닥이 따라갈 때 빅테크가 유독 약하면 뭐가 강했어요? 반도체밖에 없어요. 다 순환매입니다. 근데 이 순환매 예측이 뭐 언제까지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최근의 흐름은 완전히 극과 극의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오늘만큼은 항생이 시장을 또 받쳐준 거 아니겠느냐 정도 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방송하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15,960이 16,570이면요. 이거 600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해외 선물 방송을 3년 이상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움직이는데 이것이 기회가 되는 사람과 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종복이가 강조드리는 섹터 위주로 해서는 위험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그래도 미국 중간 선거 있으니까 제가 선거 코멘트 한마디는 놓고 가야죠. 저는 선거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서부터 막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선거 관련 얘기는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의 전문가인데, 누가 이길지 모르죠. 다만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전통주가 강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 다우도 전통주고요. 독일은 제조업입니다. 요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나스닥은 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패스 시킬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물 빼고 삼성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삼성전자 제가 옆으로 근 이 횡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62,5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만.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갔던 가장 긴 기간은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오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과 모레로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질 거냐 좀 봐야 되고, 대신 또 하나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이종복은. 삼성전자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눌리면 매수 기회입니다. 또 올라갑니다. 요 얘기는 계속 해드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지수의 흐름은 위로 세게 독일하고 다우처럼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장담은 안 해도 눌리는 건 좋다. 그죠? 두려워할 거 없다. 이 얘기는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포스코죠.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그냥 포철이라고 합니다. 27만 5천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종목의 특징.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건설기계도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 패턴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9월달 장 폭락할 때 급락이 나왔지만 이걸 뚫고 가니까 이제 뚫으면서 엄청난 탄력이 붙고 가죠, 여러분. 슈팅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 자체가. 그리고 반도체는 뭐 요새 원익 IPS 계속 타진해 주는데 원익 IPS도 원래 정수는 35,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을 때 관심 가지시오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35,000원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두당 10,000원이 올라가는데 20,000원짜리가 10,000원이면은 뭐 뒤에 있는 숫자 빼도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은 제약주에서 저는 제약주는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정도 타진해 줬지만은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제약주 사실 방송 중에 얘기할 만한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제약주도 오늘 흐름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설기계 강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늘 그렇죠. 그린케미칼 또 급등하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좋은 주식은 쌀 때 사면 대박입니다. 이거 벌써 한 30%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원래 10,000원 이하에서 봤던 주식인데 지금 보면은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점 돌파가 나오려고 할 때는 이쪽의 거래량 밀집도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여길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 이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또 거래를 실으면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형성되고 있는 요 거래량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하면은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거래량 밀집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건 따라 들어가면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의 거래량과 여기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보조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세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앞에서 또 눌리겠죠, 여러분. 부딪히고 다 이런 겁니다. 요거하고 대표적인 게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랬던 거죠. 도화 엔지니어링도 처음에 급등할 때 여기서 올라갈 때는 그죠? 이쪽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 작았고 마주보는 고점까지 가서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거래량보다 이쪽 거래가 많으니까 여길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만 강한 게 아니고 한국 종합 기술도 좀 움직여요, 여러분. 이것도 다 제가 건설기계로 얘기해 주는 건데 힘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빼버리고 요런 게 이제 지난번에 휴마시스가 날아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한국 종합이 움직여갖고 휴마시스를 얘기 못하고 한국 종합을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또 가죠. 이것도 거래량 밀집도가 여기가 작으니까 여기를 한 번에 세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후장 전략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쪽이 나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히토류가 안정적입니다. 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새 히토류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선거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그것도 반영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제약주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지금 미국장에서 가장 세게 올라간 거 요번에 가장 세게 올라간 게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주를 얘기해 드리는 건데 미국 시장과 연동되고 이슈와 연동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에 대한 약간의 전망, 그리고 국내장 강세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오후장에 대한 전략으로 히토리와 제약주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오후장 투자 전략은 핵심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58분에 딱 끊을 겁니다, 여러분. 307 돌파, 305 지지 체크인데 제가 줄 때만 해도 306점 얼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걸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기회가 엄청 많은 거고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307은 지금 돌파가 나왔지만 홍콩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후장으로 가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5 지지 체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중간선거 빼면 특별한 이슈는 없고 CPI 목요일이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강조 섹터 지속 양호 이렇게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중기 병행이 조금 더 타당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단중기 병행이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거예요. 그리고 종합의 흐름은 처음으로 이 단 하단의 어떤 여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넘어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한 번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이격이고요. 그러니까 이격이 뜨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건설기계는 철저히 순환매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누차 강조드리지만 반도체는 결국 장이 만약에 안 무너지려면 나스닥이 안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안 무너지려면 갈 건 미국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뭐 빵이나 마가서부터 예전에 셌던 그쪽 말고 뭐 다른 반도체, 인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막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유사한 쪽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요새 뭐 차량용 반도체도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징크스가 있어서 저쪽은 좀 나중에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저는 제약주가 진짜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지 않겠냐. 계속 이런 순환매를 타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약주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마 좀 특이할 겁니다. 미국과 연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미국과 연계해서. 그리고 독감 관련주. 그죠? 독감 관련주하고 뭐 요새 암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건 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뭐 포스코 쪽은 뭐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 2차 전지도 지금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강조하는 과는 펫배터리, 리튬, 니켈 관련주예요. 히토류 쪽도 그런 게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 오후전에 잘 녹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